이번 시간부터는 타이틀 및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 자막을 만드는 방법은 타이틀 메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타이틀을 생성하는 방법도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타이틀 메뉴에 뉴 타이틀,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디폴트 스틸, 디폴트 롤, 디폴트 크라울 3개의 기본 자막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템플레이트를 사용한 자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도 타이틀이 있는데요. 지금 이 타이틀을 선택을 한다면 기본 자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뉴 아이템 버튼을 클릭을 해서도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는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죠. 먼저 정지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자막은 대부분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타이틀 메뉴에 뉴 타이틀, 맨 위에 있는 디폴트 스틸을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뉴 타이틀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막의 크기는 현재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720-480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베이스와 픽셀 스펙 레이티오 또한 현재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임은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틀 제목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프리미어 프로 CS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제목을 입력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타이틀 패널이 나타났는데요. 글자를 입력을 하거나 글자의 색상, 글꼴, 그리고 기본 도형 등을 만들어주는 등의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에서 작업을 하는 그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타이틀 패널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툴바에서 글자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입력이 될 지점에 클릭을 하고요.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CS5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글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화면 밖으로 나가는군요. 자, 모든 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자, 타이틀은 대부분 화면 중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의 타이틀 패널을 보면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세이프 마진 영역이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깥쪽은 화면을 보호하는 액션 세이프 마진이고요. 자, 안쪽은 지금처럼 자막을 보호하기 위한 타이틀 세이프 마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막은 안쪽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한 후에 적당한 글자의 색상이나 글꼴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글꼴의 지정은 위쪽에 글꼴 타입을 통해서 원하는 글꼴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글자를 입력을 할 때 한글을 입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삭제를 하고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한글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글. 자, 어떻습니까? 자, 한글이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리미어 CS5 이전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타이틀 패널을 통해서 한글을 최초로 입력을 할 때 한글이 입력이 되지 않고 깨진 상태로 입력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프리미어 프로 CS5부터는 한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한글을 입력하고 한글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요. 자, 이제 지금 입력한 이 영문
프리미어 프로 CS5를 타이틀 자막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꼴은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고요. 뭐 글자 크기 역시 이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자, 어떤 색상으로 해볼까요? 자, 타이틀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필 컬러, 그죠? 필 컬러를 사용하고자 하는 타이틀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타이틀에 사용이 되는 색상은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보다는 보기 편한 그런 색상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글꼴 또한 지나치게 멋을 부리느라고 개성이 강한 디자인체를 사용을 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그림자가 필요하다면 섀도우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현재는 바탕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표현이 안 되지만 그림자의 색깔을 자, 원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림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봅니다. 자, 타이틀 패널에서 작업을 한 후에는 별도로 저장을 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은 타이틀 메뉴에서 뉴 타이틀을 선택하는 순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기만 해주면 되겠죠. 자, 타이틀 클립이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이 됐고요. 자, 이제 이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봅니다. 뭐 현재는 타임라인에 어떠한 클립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무 배경 없이 그냥 사용을 해봅니다. 자, 비디오 1번 트랙에 적용을 해주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보면 지금의 자막 클립 또한 이미지 클립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0초로 사용이 되는 이유는 이전 강좌에서 우리가 프레퍼런스 제너럴에서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을 10초에 해당이 되는 30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앞서 타이틀 패널에서 입력이 된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지된 자막은 타이틀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타이틀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면 조금 어색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페이티를 사용을 해서 불투명한 상태에서 서서히 나타났다가 끝날 때 서서히 사라지는 페이드 인아웃을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페이드 인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오페이시티 핸들을 사용을 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했었죠. 그 방법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타임 마커를 시작점으로 갖다 놓고 에펙트 컨트롤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클립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오페이시티가 열리게 되죠. 자, 처음에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0으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시간을 1초로 해봅니다. 1초. 그죠? 1초. 자, 여기에서는 오페이시티 값을 다시 100으로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바뀌었죠? 처음엔 투명했다가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끝날 때 역시 끝나기 1초 전, 그죠? 9초로 이동을 한 후에 자, 요 키프레임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즉 동일한 오페이시티 값을 가진 키프레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Add Remove 키프레임을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끝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페이지 다운을 선택을 하면 쉽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오페이시티 값을 0으로 해줍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끝부분도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시작될 때는 페이드 인, 끝날 때는 페이드 아웃 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막의 시작을 페이드 인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자막의 끝을 페이드 아웃으로 해주는 과정을 오페이시티를 통해서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보다 간편한 방법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전에 사용이 됐던 요 키프레임들은 자,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삭제를 해주기 위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키프레임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삭제를 해주고요. 삭제. 됐나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타이틀 자막이 페이드 인아웃 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오페스트의 키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간편하게 페이드 인아웃 되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트랜지션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트랜지션 이펙트에 디졸브를 사용한다면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 트랜지션을 열어주고요. 디졸브 폴더를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크로스 디졸브를 자막 클립의 시작점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듯 트랜지션은 장면과 장면이 바뀔 때 사용이 되는 효과로 사용이 되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보면 처음에는 투명한 상태였다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끝점에도 역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라질 때 이렇게 투명하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트랜지션 효과를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밖에 뭐 또 다른 이펙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가령 와이프를 사용을 한다면 자, 이와 같이 자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아웃 지점에는 또 다른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트랜지션을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에 적용을 해서 타이틀 자막의 시작과 끝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타이틀 패널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툴바가 있는데요. 뭐 툴바를 보면 특별히 뭐 어려운 것이 없죠. 가령 우리가 글자를 입력을 할 때 뭐 수평이나 수직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모양에 맞게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모양에 맞게 글자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패스 타입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글자를 입력을 해준다면 자, 글자가 너무 크죠? 자, 다시 한번 자, 패스를 만들어주고 자, 글자 크기 조금만 줄여줍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은 패스 모양에 맞게 글자가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수평이나 수직으로 글자를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모양을 내서 글자 즉 자막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아래쪽 펜 툴은 도형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툴이죠. 뭐 포토샵의 펜 툴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기본 도형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입력된 글자나 도형 등과 같은 오브젝트를 정렬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툴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타이틀 스타일이 있는데요. 타이틀 스타일은 뭐 기본적으로 어도비에서 제공이 되는 스타일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요. 크기 조금 키워볼까요? 현재는 기본 글자가 적용이 되지만 타이틀 스타일에 있는 스타일을 클릭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 새롭게 설정된 스타일을 타이틀 스타일 목록으로 등록을 해서 다음 작업에서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글자를 선택을 하고요. 타이틀 스타일 패널에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뉴 스타일을 통해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타이틀 스타일 목록에 새롭게 등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타이틀 스타일은 선택을 하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딜리트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타이틀 스타일을 활용을 한다면 다양한 스타일의 글자를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을 보면은 타이틀 프로퍼티스가 있는데요. 뭐 여기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자막, 즉 글자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오페시티, 그리고 위치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위드스와 하이트, 그리고 회전을 해줄 수 있는 로테이션. 뭐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글꼴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폰트 패밀리와 폰트 스타일,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비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글자의 비율, 그리고 행간이나 자간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자, 뭐 지금의 이 옵션들은 워드 프로세서에 사용이 되는 옵션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디스토트가 있는데요. 변형을 주는 그런 옵션이죠. 자, 그리고 필을 통해서 글자의 색깔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필 타입을 보면 현재처럼 하나의 색상이 채워지는 솔리드가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입체 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베벨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한 텍스처를 통해서 글자 면에 단일 색상이 아닌 이미지를 불러와서 텍스처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자, 아래쪽이 활성화되는데요. 텍스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텍스처링 할 이미지를 불러온다면 자, 이렇게 글자의 이미지가 텍스처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밖에 크기를 조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것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스트로크는 글자의 테두리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는 테두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해제를 한다면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자, 테두리 또한 글자의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이너 스트로크가 있고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dd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아우터 스트로크가 있는데요. 자, 역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dd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직접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그림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섀도우를 사용을 합니다. 자, 현재 사용이 되는 글자 역시 그림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자가 필요 없다면 섀도우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자가 사라졌죠? 자, 그림자를 다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섀도우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역시 그림자의 색상은 컬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색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림자의 투명도, 앵글, 그리고 그림자와 글자 간격을 디스턴스를 통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사이즈를 통해서 그림자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맨 아래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자, 백그라운드는 현재 타이틀러의 배경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사용법은 역시 체크를 한 후에 그죠? 필 타입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현재는 솔리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색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배경 역시 텍스처를 사용을 한다면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배경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거를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배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타이틀 패널에서 사용을 한다면 비디오 트랙의 배경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배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막 만드는 방법 살펴본 것처럼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타이틀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글꼴을 사용할 것이며 사용된 글꼴의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배경은 어떠한 배경을 사용할지에 대한 디자인적인 감각이 될 것입니다. 자, 디자인적인 감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작품들을 많이 보고요. 많이 작업을 했을 때 비로소 디자인 감각이 늘기 때문에 많은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감각을 키워보십시오.